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통대한대출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대한대출 상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금리 대출이나 부채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건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저금리로 대안이 되지는 않죠. 어떠한 작업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대출을 먼저 선상환한 후에 신용도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은행부터 대출을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죠. 그런데 자격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죠. 일단 4대 보험에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은 상황에 좀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소 6개월에서 아니면 1년 이상이신 분만 가능해요. 이 1년 이상도 가능한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신 그 1년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문의를 주셨다는 이분은 당연히 재직기간이 1년은 넘어요. 근데 이분보다는 차라리 작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셔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1년이 넘으신 분들이 중간에 입사해가지고 1년이 넘은 것보다는 조금 더 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금액들이 더 커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정상적인 1년이면 더 좋습니다. 아니라는 건 중간에 입사해가지고 1년이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부채 비율, 그리고 연체 이력, 이런 건데, 자, 이건 왜 제가 같이 적었냐면, 이 부분은 저희 상담사들하고 일단 상담을 통해서 봐야 돼요. 딱히 이 정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연체 이력 중에 채무 불이행 이력이라고 있어요. 우리 장기 연체 이력에 속하는데, 채무 불이행 이력은 무조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통대안을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은행에서 저 사람들 해준다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얼마 나오지도 않고 대부분 이금융권 고금리 다 나와버렸다. 대법 이런 데만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고객 상황을 봤어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 하고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통대안을 진행한 업체 자체가 잘못이죠.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고객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걸 알고 계세요. 이게 있는 분은 절대 통대안 하지 마세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 믿지 마시고.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마무리가 서로 얼굴 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저 부분은 제가 언제 한번 채무 불이행 이력 때문에 통대안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례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왜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딱한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오늘 알려드릴 고객님의 경우 현재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이것도 벌써 다 됐나? 2017년도 10월에 입사를 하셨네요. 그리고 연봉은 3,450만 원. 외관법인 정규직 4대 보험 2017년 10월이니까 1년도 지났고
연복 3,450. 부채만 이제 문제네요. 당연히 연체력도 그런 것도 있지만. 자, 보니까 한국장학재단. 여기에 900만 원이 남아있었어요. 한국장학재단 어딘지 아시죠?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한국장학재단이죠. 여기 900만 원 있었고, 그리고 시중은행에 은행 한 곳에 236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 한 곳에 1,600만 원, 그리고 햇살론 331만 원. 맞네. 이거 줄여야 되겠네, 건수를. 그러면은 저축은행 2건, 저축은행 2건에 9,047 1,047만 원, 그리고 캐피탈에 197만 원. 대부 3건, 대부 3건에 2,30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얼마냐. 일단 장학재단은 제가 빼고 계산할게요. 이혼에 따라 설명을 해드리고. 7, 3, 7에 21, 2, 5, 8, 12, 21, 4, 0, 3, 7, 3, 4, 5 맞죠? 5,711만 원. 자, 여기까지만 제가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자, 대출을 보면 연봉이 3,450인데 은행권에만 해서 1,836만 원, 그리고 햇살론이 331만 원, 합의 저금리는 2,167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거 고금리가 해서 얼마인가요? 3,544 3,554 맞나요? 4 하나 주니까 5 4, 여기가 4다. 그죠? 1 7 5.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보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학자금 뺐죠. 900을 뺀 이유가 뭐냐? 이것까지 합하면 3,000이에요. 3,000. 여기는 3,500. 어떻게 보면 거의 반반 정도죠. 통대한 대출을 진행을 할 때 저금리 대출이 50% 정도 가까이 차지한다, 비중이. 그러면 통대한 대출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통대한 대출은 기존에 있는 대출 다 상환을 먼저 하잖아요. 다 상환을 하고 다시 은행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보자면은 3,067만 원이죠. 연봉이 3,450이에요. 외관법인에서 3,450이면 일단 저희가 최저가 100%를 잡습니다. 최저 100%. 당연히 뭐 최고는 더 이상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그건 놔두고 최저 안전하게 100%는 판다 이거죠. 그러면 3,450 판다 쳐요. 기존에 있는 게 3,000인데 450만 원, 꼴랑 한 그래요 500만 원치죠. 4,500만 원 더 받으려고 이걸 다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얘들은 다시 또 이금융권 가야 돼요. 중금리 또는 고금리로 가야 돼요. 그럼 뭐하게 통대환을 해? 개인이 이 큰 금액에 대한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꼴랑 뭐 한 4,500만 원 하려고 통대환 한다. 그건 안 맞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럼 제가 왜 장학재단을 뺐느냐? 이 금액에서 장학재단 900을 빼면은 2,167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100% 나온다 했죠. 근데 2167이었고 900만 원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상황에서도 연봉의 100 또는 뭐 8, 90%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2167만 원인데 이거 이제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은행의 저금리는 1836만 원이에요. 근데 햇살론이 331만 원밖에 안 돼. 연봉이 3450이면 햇살론으로 1500까지는 가능하죠. 그죠? 거기다가 은행이 1836이고 3400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비록 한국장학재단에 900이 있지만 회사가 애간법이니까 은행에서 300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836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거의 뭐 한 1200만 원 가까이 더 받고 햇살론이 1500, 300 있지만 1200 이것도 한 1200 정도 거의 뭐 2400을 저금리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부분 대안을 했을 경우에 이걸 이제 부분 대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제목은 뭐 통대한 대출 하겠는데 장학재단을 넣느냐 빼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나 학자인데 장학재단 거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빼야겠네. 그렇진 않아요. 꼭 무조건 빼는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이걸 어떤 상황이요? 라고 물어보면 딱 잘라서 말을 못해요. 참 이 통대안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서 모든 고객님의 이런 재반사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은 장학재단을 놔두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만 놔두고 계산을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결과를 봐드릴게요. 이걸 안 주는 거 그러나? 자, 일단은 현재 여기에 있는 대출금을 다 상환하죠. 5,70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고객 주거래은행에 방문을 했어요. 주거래은행에 방문을 하니까 아까 제가 3천만 원까지 예상한다고 했죠. 3천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애간법인의 100%라고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장학재단이라면 이게 인덱스 값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100% 가까운 금액이 나오는 거죠. 90% 이 정도 되죠.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저희가 부분 대안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 주거래은행이 있거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 상황에 따라서, 그분 금융거래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이분은 그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타 은행에서 동시 진행을 가서 2천을 더 받았어요. 연봉이 3,450인데 학자금도 900인데 5천을 은행에서 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고객님 주거래 은행이니까 정상적인 금액이 나온 거고 이건 저희 주거래인데 이분이 여기에 부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분 나중에 엄청 좋아하셨는데 자, 부정한 5천만 원, 5,700이죠. 나머지 부정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햇살로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500을 받으셨어요. 5,700인데 맞죠? 6,500만 원을 비록 원금이 800만 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출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건이던 대출 건수를 단 3건으로 뭐 이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이 5.7%, 6.1%, 이게 9.24%. 뭐 여기까지야 그나마 저금리죠. 2천 얼마. 그러면 나머지 3,400, 3,500만 원 정도는 전부 다 이거 평균이자 20%대.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끝나고
고맙습니다를 몇 번이고 얘기하셨죠. 특히나 이분의 경우에는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어가지고 그런가 처음에 상담할 때 굉장히 좀 이 상품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상담은 저희 외에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자기 대출금을 상환을 해주고 은행이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는데 과연 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것만 해주고 말 것인지 뭔가 나한테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뭐 요즘 흔히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보이스피싱 뭐 그런 게 아닌지 하고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되고 나서 정말 전화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많이 인사를 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은 통대한 대출로 문의가 오셔가지고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를 한 나머지 채무만 전부 다 상환을 해서 은행 2건, 햇살론 1건, 연 10% 미만의 저금리로 전부 다 대안을 해드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